네, 어젯밤부터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충남 서해안 일대가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천이 범람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그 주변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그 해당 서산 지역은 지금 계측 이래로 시간당 강수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네. 100년 이상이죠. 그리고 누적 강수량은 지금 419mm 이상 집계가 되는데 네. 이게 그 계측 장비가 고장날 정도로 그래서 아주 그냥 더 이상 측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아무래도 도심지가 아니고 넓은 교외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다 피해가 좀 광범위하고 네. 산발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 지역의 그러니까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100년에 한 번 올까한 그런 빈도로 지금 비가 온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천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지역이 하천이 범람하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강원도나 이런 산간 지역이 아니고 네. 다소 평지 교외 지역이기도 한데요. 네. 거기다가 호우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이상의 호우가 왔기 때문에 그 충격 강도는 더 크게 됩니다. 네. 이거는 평상시의 대비 상태나 또 배수 시설 상태의 용량 같은 경우,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도 하천에 배수 용량이 있거든요. 그 한계를 초과하게 되니까 오늘 하루도 산발적인 피해를 매우 주의해야 되고 이후에도 그렇지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주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진 시내 초중고등학교는 지금 휴교령에 들어갔고요. 코레일 일부 열차는 운행이 중단이 됐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해미IC에서 서산 IC 구간도 차단된 상황입니다. 이게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응은 지금 절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레일이 지금 중단되는 상태랑 매우 심각하거든요. 비행기 결함과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철도가 있고 코레일이 있으면 이 두 개는 안전체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코레일 같은 경우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재난 강도 정도는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일반 철도는 중단이 되더라도 코레일은 저속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매우 강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레일도 중단됐죠. 고속철은 아니고 일반선이 지금 중단된 걸로 전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코레일이 갖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오늘 낙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이나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로 지상으로 번개가 막 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벌써부터도 낙뢰 피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낙뢰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비비면 정전기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전기가 가둬지는 게 정전기인데요.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스파크가 튀게 됩니다.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기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비구름과 물 분자 수증기 구름에서 비벼지는 상태, 정전기 전하가 생기기 축적되다가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무한 영전의 대지로 벼락이 치게 되는 거죠. 네. 이 재난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빛과 소리에서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순간이고 네. 소리는 초속 33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벼락이 치는 순간에 빛을 보고 나서 그 천둥이 소리가 들리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네. 대피 요령은 우리가 30을 기억하시면 30초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번쩍하고 빛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나면 그 거리가 약 15km 정도 떨어진 네. 겁니다. 매우 인근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피를 해야 되고요. 닥치는 상황에서는 이 노출된 곳으로 먼저 스파크가 벼락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는 노출된 면을 피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높은 곳이나 되나요? 네. 예를 들어 높은 곳이나 낚싯대나 긴 물건들 또 평지에서 나무 밑에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쪽에서 비를 피한다고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낙뢰 피해를 얻게 됩니다. 조심해야겠군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건축물에서도요. 설계를 할 때 회전구체라고 하는데요. 커다란 30m, 50m 정도의 원을 가상으로 건물 주변에 굴려서 그 모서리는 필해 설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서리의 낮은 곳에서는 낙뢰가 파고들 수가 없다는 네. 개념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높은 곳일수록 노출된 곳일수록 위험하고 돌출된 물건 이런 것들은 더 가지지 말으셔야 되죠.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우산을 드는데 번개가 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산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 거 대가 아닌가요? 금속재잖아요. 그렇죠. 네. 금속재죠. 그러니까
평지의 넓은 공간에서 우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좌우에 5m 이상 정도의 폭만 가지게 돼도 랑내가 내려오면서 우산 꼭지를 먼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랑내와 이렇게 호우를 동반하는 이런 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충청권 지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은 산사태 위기가 경계에서 심각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청양에서는 산사태로 주민이 매몰됐다가 그래 다행히 구조는 됐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리고는 있습니다. 이 심각 경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가요? 네, 위기 재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나눈 것이 4단계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더 위험해지는 건데요. 네. 지금 심각 단계는 맨 마지막 심각 단계고요. 심각 단계는 그냥 단순히 위험한 것 같다 이래서 발령하는 게 아니고 심각 단계는 지금 산사태잖아요. 네.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발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붕괴 사고도 도로 붕괴 사고도 네. 있고요. 그리고 산사태도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들리는 소식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은 뭐냐면 구조가 됐다든지 또 인명 피해가 적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소적이라든지 하지만 이게 매우 산발적이라는 게 위험한 겁니다. 어디 한 군데서에 집중된 재난이면 네. 국가나 지자체가 대응이 쉽겠지만은 집중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넓은 지역에 산발된 점이 위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사태를 미리 대비를 하면은 그래도 막을 수 있다는 하지만 그게 지금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산사태의 징후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네, 징후를 말씀하셨으니까 벌써 징후면 매우 긴박한 단계가 되는데요. 징후가 보일 때가 되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생존 확률은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산사태는 더 그렇습니다. 네. 쓰나미 같은 것과 같죠. 네. 이제 붕괴가 시작되는 산사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지표 밑에 집안에서의 침수나 기타 이유 때문에 붕괴가 시작되기 때문에 물길이 달라집니다. 물길이 달라진다는 거는 흐르던 골짜기에서 물이 없어지고 또 이상한 곳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솟구쳐가지고 물이 솟구쳐 오른다든가 네. 이런 현상이 보이게 되고요. 근데 지금같이 비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면 물길을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길도 네. 평상시에 이렇게 배수로가 배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 것처럼 네. 물길의 수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정도로 바뀌겠죠. 그런데 흐르지 않던 곳으로 물이 새로이 흐른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흙탕물들이 갑자기 솟구친다든가 하게 되면 땅 밑에서 새로운 물길이 생긴 겁니다. 그건 균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균열 위에는 붕괴가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징후가 되고요. 또 먼 산 지역에서는 당장 물길이 안 보이더라도 네. 땅 밑으로 밧줄이 끊어지는 뚝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땅 밑에 얽혀 있는 나무 뿌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벌써 매우 생존 확률은 낮아진 상태가 되고요. 어떻게 일단 피해야 되는 건가요? 흘러내리는 그 방향상으로 수직 방향으로 피하시는 게 당연히 더 빠르게 되는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사전 대피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대응과 대비를 집중하기 위한 선정이지 위험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산사태 염려가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저 주민분들께서는 네. 평상시에 계신 곳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선제적 대피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오산시 아까 저희가 기자 연결을 해서 현장을 봤는데요. 고가도로에서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을 사실 덮치는 그래서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많은 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도? 고가도로에 옹벽이 무너졌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고가도로가 10m 정도 높이가 된 옹벽에서 네.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비가 왔고 비 때문에 빗물이 파고들고 집안이 붕괴되면서 무너졌다. 그게 흐름으로 물리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후에 7시경에 사고가 나는데 그 전날 새벽 7시경에 신고가 있었고요. 네. 신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이었어요. 2차로에서 집안 치마가 보이고 그다음에 보강토 쪽에서의 붕괴가 우려가 되는 데다가 그리고 사진과 주소까지 보내면서 매우 완벽한 상태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빗물 침투 시에 붕괴가 우려된다 이러면서 주민이 신고를 한 걸로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34시간, 5시간 이전에 신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해당 시점에서도 지금 포트홀 보수라고 하는데요. 네. 해당 도로 윗면에서의 포트홀은 이제 땅 패임이고 싱크로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거임,
땅 패임, 땅 꺼짐 구분이 되는데요. 밑에서부터 붕괴가 되는 이번 사고는 땅 꺼짐으로 시작됐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을 전해지는 용어로만 봐도 가벼이 위에서 도로만 보수하면 된다는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보수를 하는 대응은 빨리 가는 시간적으로는 빨리 갔겠지만은 그 작업 자체의 판단이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 아닌가 아쉽고 생각해 좀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네. 침수 피해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상가, 도로 침수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석산동의 침수 차량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견이 됐는데 결국 숨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침수 차량,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차 안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30cm에 대한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30cm요. 30cm는 두 가지. 승용차 같은 경우는 3cm가 되면은 차량 바퀴가 반 이상 잠기면서 차가 뜨게 되고 차량 바퀴로 이동이 불가능한 한계점이 됩니다. 또 그 지점에서는 내려서 물살이 있는 경우에 성인 남성도 종아리로 때리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쓸려 내려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30cm가 한계이기 때문에요. 도시에서는 보차도 경계를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보도블럭하고 차도하고 턱이 있잖아요. 네. 20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잠긴 도로면 진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침수 당시에 차가 뭐 떠내려간다 이런 전화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차 안에 있고 비가 많이 내려요. 차가 잠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내려야 되는 거죠. 해당 상황에서는 물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흘러오거든요. 가능하면 네. 갑자기 늘어진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차가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차가 흘러내려오는 반대 방면으로 차를 세우고 그리고 내려오는 면에서 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반대쪽 그렇죠. 반대쪽 면을 열면 그래도 그 수압을 약간은 견뎌줍니다. 이거는 하천을 차량이 건넜을 때 상황에서의 요령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도로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차량으로 막아두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시는 요령도 있습니다. 차가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압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또한 30cm 기준으로 합니다. 네. 성인 기준의 힘으로 내부와 외부의 물높이 차가 30cm 이상이 되면 밀어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는 차와 몸을 젓더라도 고립되지 않도록 창문을 내려서 유리창을 깨는 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창문을 미리 내려두어서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까 잠기는 도로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생존 요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상황 수시 확인하시고 침수 위험 지역은 출입하지 않으시는 등 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교수와 함께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